자, 추미애 장관 그 보좌관이 최소 3번의 전화를 국방부 쪽에 했다. 이런 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래픽을 한번 볼까요?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그 보좌관이요. 당시 여당 대표였죠, 추 장관은. 그 보좌관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부탁을 받고 군 부대에 전화를 했다. 이렇게 검찰에 증언을 했고 그 3번을 통화했다고 하네요.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연장과 관련해서 2017년 6월 14일에서 25일 사이에 3차례 국방부 쪽에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했다. 김태현 변호사,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자, 의문점 3가지 있죠. 첫째, 어머니인 당시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저걸 알았을까라는 거. 알았거나 또는 지시했거나 알았을까라는 거. 두 번째는 저 보좌관이 단순 문의를 했을까 아니면 병가 연장 좀 해주쇼. 외압을 행사했을까? 이건지 아니면 병가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2개고. 세 번째는 지금 뭐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측 얘기는 뭐 장관은 모르고 당시 이제 추미애 대표는 모르고 나는 뭐 압력을 넣거나 청탁한 게 아니라 단순히 절차를 문의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문의를 서일병 왜 본인이 하지 않고 아무리 친해도 어머니의 보좌관한테 부탁을 했을까요? 추 장관 말대로 하면 아들은 외국에서 유학해서 영어도 잘하고 평창 통역병으로 당연히 뽑혀야 되는 우수한 자원 아니겠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게 어려운 건가요? 힘든 건가요?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말을 분해서 할까요? 본인의 휴가 절차니까 본인이 듣고 거기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는 게 훨씬 일이 빠르고 수월하지 않을까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왜 보좌관한테 부탁했을까요? 단순 문의를 하기 위해서 보좌관한테 부탁했을까요? 뭔가 좀 청탁이라든지 압박을 가하는 걸 좀 원해서 부탁을 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네, 일단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제 3차례 통화를 했고 아들의 그렇죠? 부탁을 네. 받아서 통화를 했다는 건데요. 김성환 평론가님, 전화를 하긴 했지만 청탁은 또 아니라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보통 이렇게 전화를 받는다고 하면 저 누구누구의 보좌관입니다. 이렇게 밝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제가 문의라고 아무리 얘기한다 하더라도 부대 관계자들이 받아들일 때는 단순 문의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병사 스스로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왜 보좌관한테 부탁해서 전화를 하도록 만들었느냐. 만약에 이게 3차례 통화를 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하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신원식 의원이 녹취록 공개한 당사자는 신원식 의원이 주로 이제 녹취록을 공개했으니까 예. 그 공개한 녹취록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병가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 이 사실을 대위가 보고를 합니다. 중령한테. 그러니까 이 중령이 휴가 명령권자거든요. 그러니까 보고를 할 때 그때 대위가 병가 연장은 안 됩니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네. 나왔는데 그 얘기를 듣고 20일까지밖에 그러니까 병가를 낼 수는 없는 상황이니 네. 그러면 개인 휴가를 쓰라고 얘기를 해라라고 중령이 얘기했다는 부분이 거기 녹취록에 나옵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규정대로 우리는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20일 이상의 병가를 쓰게 되면 연가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고 개인 휴가를 쓰라고 했다는 것은 규정에서 어긋난 판단을 한 것은 아니라라고 하면서 부대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화를 건 사실은 우리 이제 김영란법 얘기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전화를 건 사실이 김영란법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청탁으로 볼 수 있느냐, 단순 문의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해석, 우리 또 사회 상례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교해 봤을 때 그 적절성의 여부를 우리는 꼭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부대에서 판단할 때 뭔가 우리가 부탁을 받거나 압력으로 받아들여서 규정을 위반해서 뭔가를 하라고 허가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그 2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청탁이 받아들여졌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얘기하고는 좀 별개의 차원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추미애 장관은 그동안 그 보좌관이 국방부 쪽에 전화를 걸었냐 이 의혹과 관련해서 이렇게 줄곧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죠. 보좌관이 이렇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보좌관에게 그런 사실을 시킨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이유조차 없습니다.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있습니까?입니다. 답변 좀.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수사 중인 걸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고를 받지 않겠다.
안 왔다, 안 올 것이다라고 누차 그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당시 보좌관한테 그때 아들 부대에 전화한 적이 있느냐라고 예결위 이후에 확인해 본 적 없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 추 장관은 본인의 보좌관이 뭐 국방부 내지는 군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보좌관이 국방부 내지는 군부대에 3차례 전화를 걸었다. 이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된 것이고요. 근데 김태현 변호사 이번에는요, 추미애 장관 부부 중에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과 통화한 의혹과 관련해서 그 증거 자료가 국방부에 남아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면서요? 이게 오늘 아침에 이제 모 방송사에서 SBS 보도죠? SBS 예. 단독 보도를 한 건데 사실은 그 민원실에 있는 녹취 파일 그것만 있으면 바로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전화했는지 무슨 내용인지. 근데 그게 이제 보존 기한이 3년이고 2017년 6월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2020년 6월 한 지금부터 한 3개월 전에 자동으로 삭제가 됐다라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SBS 이제 단독 보도 내용을 보시면 국방부 고위 관계자 말을 빌려서 그렇지 않다. 파일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녹취 파일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글쎄, 자동 삭제가 되는 건 맞는데 아마 중요한 저 파일 같은 건 따로 보존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파일이 남아있다라는 게 이제 단독 보도가 SBS에 오늘 오전에 했고요. 예. 그러면 지금 오후에 이제 2시간 넘었으니까 오늘도 대정부 지금 이틀째입니다. 오늘 누가 거기 나오느냐? 국방부 장관이 정경심 나오죠? 국방부 장관이 나오죠. 예,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 오전에 이 보도를 봤을 테니 국방부 장관이 당연히 물을 겁니다. 오늘 SBS에서 이렇게 단독 보도를 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다고 하면 내용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파일 어디 있습니까? 검찰에 제출했습니까? 뭐 국회에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물을 거거든요. 만약에 녹취 파일이 공개됐는데 거기에 만약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목소리가 담겼다. 그것이 뭐 부탁이든 문의든 뭐든 상관없이 추미애 장관 목소리가 담겼다고 하면 추미애 장관은 거짓말론에서 자료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아마 오늘 이 녹취 파일의 존재 여부, 그다음에 거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가 아마 이 사건의 어떤 중대한 분수령이 될 거로 저는 봅니다. 뭐 김 변호사가 일단 건 가정에 근거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네, 예. 일단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고요. 또 아들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인데요. 과연 법무부 장관의 신분과 또 이런 수사 중인 이런 사건들과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야당이요, 크게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주호영 원내대표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또는 서일병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 기관 3개가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전임 박은정 위원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때 부인이 이 수사 재판받는 일과 관련해서 이해 충돌이 있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똑같은 사안을 이해 충돌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해 충돌이나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면 추미애 장관이 자리를 지키기 어려우니까 전현희 위원장 아무리 은혜를 입고 그 자리에 갔더라도 법조인 아닙니까? 양심을 팔지 말고 지킬 건 지키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본인 아들 사건의 수사 지휘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게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론인데 과거 조국 전 장관 사례와는 좀 정반대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건 내용하고 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일단 판단을 했을 때 네. 뭐 공익제보자 판단 문제들 지금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25일 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이 2차 병가를 내고도 이틀이나 지난 시점에서 주말에 이제 당직 근무를 섰던 병사가 왜 추 장관 아들이 부대 복귀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화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야당 의원을 통해서 폭로가 되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 사실 자체만으로 추 장관이 이번 사건에 연루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추 장관이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근데 이전에 이제 조국 장관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고 얘기했을 때는 조 전 장관은 조 전 장관과 부인의 문제가 직접 연결됐고 부인과 관련돼서 사실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직접 연관성에 관한 부분들이 얘기가 될 텐데 지금 당직 사병으로부터 시작된 얘기들을 가지고 지금 추 장관이 직접 연루가 됐다고 하는 판단을 내리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네. 또 하나는 이거는 좀 논란의 소지가 저는 있어 보이는데요.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그 검찰 수사를 지휘할 권한이 없다. 검찰총장만 지휘할 권한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과 관련돼 있는 사건이라고 해서 지금 이해충돌이 생기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하기 때문에 예.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국 전 장관과 비교해 봤을 때 이거 같은 사안인데 왜 이렇게 판단을 했지? 라고 하는 의문이나 이런 이제 지적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추미애 장관 의혹과 관련한 얘기들 짚어봤는데요. 앞으로도 정치권이 이 문제로 한동안은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